김태수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72세. 평범한 퇴직 공무원. 등산을 좋아하고 바둑을 즐기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료실을 얼렸다. 마치 얼음덩이를 가슴에 꽂아 넣은 것 같았다.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6개월? 1년? 태수는 귀를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산을 올라갔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도 했는데, 이런 망할. 왜 하필 나야? 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막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산더미인데, 손자들 결혼도 못 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몸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식욕도 있고 잠도 잘 왔는데, 선생님,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아닙니다. CT 결과가 명확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전이도 많이 진행됐고요. 진료실을 나서며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것 같았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아내 순이에게 뭐라고 말하나? 자식들에게는 또 어떻게 말하나? 이런 개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 하늘도 무심하구나.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다. 72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뭐 드실래요? 평소 같으면 뭐든지 좋다고 답했을 텐데. 이제 몇 번이나 더 받을 수 있는 문자인가?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너무도 잔인했다.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소식을 들어야 하나?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평소 20분이면 도착하는 길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 수가 없었다.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히 기다려지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문고리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여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 순이가 다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왔다. 40년 함께 산 부부의 눈치였다. 그게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래. 순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다. 말기고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네. 길어봤자 1년이래.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40년간 알콩달콩 살아온 남편이 죽는다니.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째 아들 민수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아버지,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으셨다고요? 확실한 거죠? 그렇다고 하네. 의사가 그러던데. 그럼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준비하셔야겠네요. 요즘 법이 복잡해져서 말이죠. 뭐라고? 벌써 유언장?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들도 정리해 두시고. 혹시 모르니까요.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둘째 딸 영희는 더 가관이었다. 아빠,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던데. 혹시 처분 생각은 없으세요? 나 아직 살아있다. 왜 벌써 집 처분 소리를 해? 아, 그게 아니라 아빠.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문제될 수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상속세는 무슨. 나 아직 6개월은 더 산다. 이게 뭔 소리야?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분배? 눈앞이 캄캄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막내 아들 철수였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 너무 많이 나올 텐데. 우리 형편도 그렇고. 뭐, 뭔 소리야? 차라리 집에서 편안히 계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철수야, 내가 그런 소리를? 대학까지 보내준 아버지한테? 아빠도 병원에서 온갖 관 꽂고 고생하기 싫으시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막내 아들마저 이런 소리를 하다니.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놈들아.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렇게 키워준 자식들이 이럴 수가.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는데.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이제 내가 죽는다니까 재산부터 계산하고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 뭔가 이상했다.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선생님, 정말 확실한 거죠?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볼까요?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의사는 자신만만했다. 너무 확신에 찼다.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다.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모든 검사를 다시 받았다. 피를 뽑고, CT도 찍고, MRI도 찍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환자분, 이상하네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네, 췌장에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뭐라고? 깨끗하다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됐다. 혹시 다른 병원 결과지 가져오셨나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전 결과지를 건네줬다. 의사가 결과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 이거 환자명이 다른데요? 네, 김태현 씨 결과네요. 환자분은 김태수 씨인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김태현? 김태수가 아니라? 그럼 제가 받은 결과가 다른 사람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접수할 때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실수? 실수라고? 그럼 저는 정상이라는 건가요? 네, 완전히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그 순간 눈앞이 환해졌다.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일주일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그 고통을 누가 보상해 줄 거야? 더 화가 나는 건 자식들이었다. 나 죽는다니까 벌써 재산 계산하고 앉아있던 놈들. 이 원수들. 두고 보자.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화가 났다. 살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자식들에 대한 분노. 일주일 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문득 생각이 났다. 이 기회에 자식들 본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자. 집에 도착했다. 아내 순이가 맞았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태수는 잠깐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별다른 얘기 없었어. 그냥 약 처방받고 왔어. 그럼 좋은 거네요? 글쎄, 모르겠어.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이 힘들어 보였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빠야. 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그게,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 작성하려고. 전화 너머로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내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역시, 유언장 얘기만 나오니까 즉시 달려든다. 영희에게도 전화했다. 영희야, 아빠가 집값 좀 알아봐 주겠니? 집값이요? 혹시 파실 생각이세요? 응, 생각해보고 있어. 아, 네. 제가 부동산 친구 있어요. 바로 연락드리게 할게요.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아버지 집 팔면 몇 억이 굴러들어올 텐데. 막내 철수는 어떨까? 철수야, 아빠 통장 정리 좀 도와줄래? 통장 정리요? 왜요? 나중에 너희들 편하게 하려고. 아, 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바로 갈게요. 하나같이 모두 똑같다. 돈 냄새만 맡으면 즉시 달려든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좋아. 이제 진짜 보여줄 때가 왔다. 태수는 묘안을 떠올렸다. 자식들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얼마나 몰인정한지 똑똑히 보여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반전을 선사해 줄 거다. 두고 봐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다음 날부터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민수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 유명한 변호사님이에요. 상속 전문가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어르신, 재산 목록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태수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집이 하나 있고, 예금이 좀 있고, 얼마 정도 되십니까? 한 5억 정도? 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생각보다 많네. 아버지, 그럼 저희 셋이서 나눠받는 건가요? 벌써 나눠받을 생각이야? 응,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을 위해서 정확히 3등분하는 게 좋겠어요. 민수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영희가 부동산업자와 함께 나타났다. 아빠, 집값 조사해 왔어요. 부동산업자가 집안을 둘러봤다. 위치가 좋네요. 15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억? 태수도 놀랐다. 이렇게 올랐나? 아빠,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영희는 이미 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럼 어디 가서 살아? 아빠,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계세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낫잖아요. 케어는 무슨? 귀찮으니까 요양원에 처박으려는 거지. 철수는 더 가관이었다.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왜? 미리 정리해놔야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복잡해져요. 지금 당장 필요해? 네. 요즘 은행 절차가 까다로워서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돈 빼가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 보험금도 확인해봐야 해요. 보험금까지? 정말 철저하네. 생명보험 얼마나 들어두셨어요? 2억 정도. 철수의 눈이 반짝했다. 그럼 총 17억 정도 되네요? 한 명당 5억 6천만 원씩? 벌써 계산 다 끝냈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모였다. 거실에서 웅성웅성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수는 몰래 문틈으로 엿들었다. 형, 아버지 진짜 6개월밖에 안 남으셨대? 응. 의사가 그랬어. 그럼 빠르게 처리해야겠네. 아버지 계시는 동안에. 맞아.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요양원은 언제 보낼 거야? 집 팔리면 바로. 이놈들이 정말 그럴 작정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을 수가 없었다. 일주일 후, 태수는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식욕이 없는 척했다. 여보, 죽 좀 끓여줘. 밥이 넘어가지 않네. 순이가 걱정스러워했다. 많이 아프세요? 응. 몸이 자꾸 무거워져. 거짓말이었다. 사실 멀쩡했다. 하지만 자식들 반응을 보고 싶었다.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응. 의사 말이 맞나 봐. 그럼 유언장 빨리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아버지 몸 걱정은 하나도 안 해. 유언장 얘기만 계속한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 다시 오신대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통장도 미리 정리하시고요. 또 통장 얘기야.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요양원 예약해놨어요. 벌써? 네. 좋은 데라서 대기자가 많대요. 미리 해놔야 해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벌써 요양원? 집도 내일 내놓을게요. 부동산 업자가 빨리 하자고 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아빠가 계실 때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정리? 나를 정리하려고? 철수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아버지,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봐야죠. 뭐, 요즘 좋은 곳은 예약이 어렵대요. 아직 살아있는데 장례식장? 그리고 수의도 미리 준비하시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아,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게. 미리 준비는 무슨. 그날 밤, 태수는 더 큰 연기를 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진 척했다. 으악, 아야. 순이가 놀라서 달려왔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 가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순이는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30분 만에 세 자식이 모두 왔다. 평소에는 바쁘다고 안 오더니 이럴 때는 빨리 오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병원 가보실까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지만 눈빛이 다르다. 혹시 오늘 죽나? 하는 기대감이 보인다. 정말 너무했다.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실망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그럼 저희는 가봐야겠어요. 벌써 가려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내일? 매일 와서 언제 죽나 확인하려는 거야? 정말 못된 놈들이다. 2주가 지났다. 태수의 연기는 계속됐다. 이제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왔다. 혹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 그럼 유언장 서명하실까요? 힘들어지기 전에. 또 유언장이야. 태수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얘들아,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한번 가고 싶어. 세 자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족여행이요? 응. 제주도라도 한번 가서.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무리? 여행 가는 게 무리? 그냥 2박 3일만. 아버지, 그럴 시간에 병원 치료 받으시는 게. 병원 치료는 돈 많이 든다고 하지 말라던 놈이. 돈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낼게. 그게 아니라. 저희도 바빠서. 바빠? 아버지 마지막 소원인데 바빠?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나 6개월 남았는데 나중에가 어디 있어? 결국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정말 실망스러웠다. 그 다음 날, 태수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폭로할 때가 왔다. 아침 일찍 세 자식을 불렀다. 긴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부른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혹시 유언장 얘기? 재산 분배 얘기? 사실은 태수가 입을 열었다. 내가 죽지 않는다. 네. 병원에서 오진이었어. 나는 완전히 정상이야. 세 자식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다른 환자 결과를 잘못 받았던 거야. 그럼 아버지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강해. 20년은 더 살 수 있어. 순간 침묵이 흘렀다. 실망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기쁘다는 표정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당황하고 있었다. 그럼 유언장은? 필요 없지. 나 안 죽는데. 집 매매는요? 취소야. 왜 팔아? 세 자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17억이 날아갔다. 한 명당 5억 6천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들 그동안 행동 다 봤다. 너희들 그동안 행동 다 봤다.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내가 죽는다니까 뭘 했지? 새 자식이 고개를 숙였다. 유언장부터 재촉하고, 집 팔자고 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닥쳐. 변명하지 마. 태수가 소리를 쳤다. 가족여행 가자니까 바쁘다고 하고, 마지막 소원도 들어주기 싫어하고, 장례식장까지 미리 알아보고, 새 자식이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특히 너, 철수. 막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병원비 아깝다고? 집에서 죽으라고? 아버지, 내가 너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결혼할 때 집도 사줬는데, 이게 효도야? 철수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수, 영희,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돈만 보이지, 아버지는 안 보이지? 분노가 폭발했다.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터져나왔다. 이제 진짜 유언장 쓸 거다. 네. 하지만 너희들 주는 게 아니야. 새 자식이 깜짝 놀랐다. 그럼 누구한테요?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전부 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내 돈인데. 저희가 아버지 아들딸인데요. 아들딸? 어디서 아들딸 소리를 해? 태수가 코웃음을 쳤다. 아들딸이 아버지 죽기를 기다려. 장례식장부터 알아봐. 영희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뭘. 너희들 본성 다 봤어. 철수도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 개뿔. 태수는 가차없었다. 40년 동안 키워준 보답이 이거야? 내가 죽으면 재산만 받으면 그만이야? 세 자식이 모두 울고 있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내일 변호사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 쓸 거다.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아버지, 싫으면 나가. 그때 순이가 나타났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얘들이 한 짓을 봤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이래도 자식이야? 순이도 할 말이 없었다. 남편 말이 맞았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너무했다. 아버지가 화내실 만해. 세 자식이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와서 안부 물어봐. 가족여행도 같이 가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 그러면 생각해볼게. 세 자식이 서로 눈치를 봤다. 1년? 매주?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다그쳤다. 네, 하겠습니다. 민수가 먼저 대답했다. 저도 하겠어요. 영희도 따라했다. 아버지, 정말 잘할게요. 철수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다. 첫 번째로 가족여행 준비해. 제주도 3박 4일. 비용은 너희들이 내고. 세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식사해. 내가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줘. 세 번째, 나중에 정말 내가 아프면 끝까지 돌봐줘. 요양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모든 조건에 자식들이 동의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진 사건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건강하신 거죠? 20년은 더 사신다고 하셨는데. 태수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의사가 그랬어. 너희들 골치 아프게 할 일이 많이 남았어. 가족들이 모두 웃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았다.